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블로그입니다. 너무 진부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블로그를 쓰자는 걸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블로그를 우리 회사 광고 수단, 우리 회사 홍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대신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좀 싸게, 뭐 더 괜찮다면 공짜로 써주면 더 좋겠는데,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블로그 얘기한다 그래 놓고 또 이런 얘기 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시장조사 편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짧게 스킵할게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가다가 봤어요. 땡겨요. 집에 갔는데 잠자리에 누웠으나 계속 생각이 나요. 결국 다음날 가서 사요. 이게 옛날의 구매 방식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요. 이게 지금은 가장 최근의 방식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가다가 봤어요. 보고 나서 욕구가 올라오기도 전에 바로 검색부터 합니다. 그죠? 검색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뭐 하시죠? 비교를 하십니다. 비교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네이버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가격 비교 사이트가 쭈루룩 뜨고요. 다 나와. 또는 쿠팡에서도 가격 비교가 쭈루룩 다 되잖아요.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가격 비교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게 있어요. 검증의 시간인데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데 가서 이 물건이 괜찮은가, 이 식당이 맛집이었던가, 이 식당의 리뷰가 괜찮았었던가, 아니면 이 제품이 고객들의 후기가 나쁘지 않았던가, 이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걸 검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구매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잘 샀는지 안 샀는지, 예전 같으면 나 이거 샀다 어때 괜찮아?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겠지만 요즘 그렇게 안 하죠. 바로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나를 위한 선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자는 이야기는 요 노란 부분입니다. 마케팅을 하실 때요, 예전의 방식은 손님이 우리 쪽으로 오게만 만드는 걸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쇼핑몰 사장님들은요, 요 노란 부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이버에 묶음 상품으로 묶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이버에 묶음 상품으로 묶여야, 원래 같았으면 제가 저기 10페이지나 5페이지 저 뒤에 있어야 될 제 상품이 묶이기만 한다면 그래도 첫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블로그를 쓰거나 아니면 저희 제품을 계속해서 주변 분들에게 줘서 그분들이 블로그를 썼다면, 다른 고객이 우리 블로그를 보시거나 우리 제품을 다른 블로그에서 보시고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드시게끔 만드는 고객의 어떤 결정의 길목에서 계셔야 마케팅이 제대로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의 좀 자세한 내용은 요 위에 거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굳이 다시 한번 이론을 되짚은 이유가 이거예요. 검증을 하게 하자. 우리가 고객의 마지막 순간에 긍정적인 결정을 낼 수 있게 뭔가 도움을 주자,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를 써도 돼요. 우리가 쓰기 싫으면 남들 보고 쓰라고 해도 돼요. 저희가 맛집이라면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썼겠죠. 요즘 정말 블로그를 진정한 맛집으로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런 걸 다 아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주도를 여행을 간다던가 했을 때 맛집을 검색할 때요, 맛집 검색 들어가서 괜찮은가 보고 리뷰도 보시지만요, 블로그도 보세요. 그 안에 무슨 메뉴가 있었나. 저희 회사 블로그인데요, 블로그 보시면 다른 내용보다 블로그를 생각보다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거든요. 꾸미는 건 우리가 꾸며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사몰이라든가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우리 유튜브가 있다라면 이걸 그대로 연동시킬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요건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 블로그예요. 블로그가 2개시네요.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블로그를 쓰다가 보면요, 저품질이 걸리는 순간이 한 번씩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뭐라고 명확하게 저품질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분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똑같이 쓰고 똑같이 공을 들여서 똑같이 에너지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블로그가 잘 안 자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순간인가부터 노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일반적으로 양동작전을 많이 펼쳐요. 블로그 2개를 동시에 같이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가 노출이 덜 되면 나머지 하나가 또 노출이 될 수도 있게끔 하거든요. 그런 블로그를 잘 노출하게 하는 법, 이런 건 다른데 워낙 많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블로그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법에 대해서는 한번 주르륵 훑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블로그 쓰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쇼핑몰도 운영해야 되고 택배도 싸야 되는데 못하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하는 거죠. 블로그를 대신 쓰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플랫폼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모든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우리 블로그를 누군가 대신 써준다. 이걸 블로그 체험단이라고도 보통 많이들 하는데 뭐 인스타 체험단 요즘 많아요. 체험단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거나 뭐 친숙하지 않은 단어도 아니고요.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블로그 체험단이 있다더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막상 직접 들어가서 체험단을 모집하고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 블로그 체험단을 제대로 모집해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 얘기를 할 때요, 블로그 체험단 개념을 살짝 이해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중개인인 거죠. 뭐냐면요, 이 제품이 저희 회사 제품인데 이거를 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팔려니 블로그에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쓰자니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써도 일주일에 한 개, 두 개밖에 못 쓰겠어요. 그러니 더더욱이나 상위 노출이 안 되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안 보여요. 그러면 노출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에 대해서 블로그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중간에 플랫폼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이걸 좀 써줄 사람들을 모집해주면 안 될까요? 하면 그분들이 모집을 해서 체험단들을 데리고 오죠. 이분들 데려왔으니 이 제품 주세요. 주고 나면 그분들이 써줄 거예요. 쓰고 나면 저희가 사례를 하면 됩니다. 사례금이 적게는 0원서부터요,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합니다. 이건 업체마다 다 상이한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제가 만나본 10개 업체 중에 죄송합니다만 거의 8개 업체가 말도 안 되는 바가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요구하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어쨌든 이건 저희가 쓰는 업체 겁니다. 광고 아니고요. 저는 여기 회사랑 어디에도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요. 레뷰랑 에코블로그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레뷰 이름이 아마 위드블로그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되게 잘해오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체험단들이 약간 양질의 체험단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써주거나 사후 관리가 되게 좋습니다. 문제는 유료입니다. 두 번째, 에코블로그를 쓰는 이유는요, 여기는 공짜예요. 물론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만 그냥 단순히 체험단을 할 때는 공짜. 무슨 말인 거냐면요, 제가 저 대신 모집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 모집을 대신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 걸 대신 써주시는 그 체험단 분들한테는 저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그 체험단 분들은 대신 써주는 대가로 저희 제품을 받아 가시는 건데요. 중간에 여기 플랫폼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비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에코블로그 안 받습니다. 어라? 그래서 장사가 돼? 장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일러드릴게요.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는 건 에코블로그입니다. 우리 공짜로 같이 해보기로 했잖아요. 매뉴얼처럼 스킵해서 주르륵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진짜 하고 싶으면 대감기 하거나 다시 보세요. 에코블로그에 들어가십니다. 에코블로그에 들어가서요, 회원가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할 때요, 일반 회원가입은 체험단 가입입니다. 우리는 업체니까요, 우리는 광고주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광고주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면 첫 화면에 광고주 센터에 광고 신청하는 란이 있는데요, 광고 신청 버튼은 곳곳에 많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곳곳에 있네요. 광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쓰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약 봤을 때요, A4 용지 되는 종이에다가 너네가 광고하고 싶은 내용을 좀 적어줄래? 라고 하는 종인데요. 처음부터 막 글 써야 되니까 되게 답답하시겠지만 블로그 하나를 길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건 일도 아닌 거죠. 저희는 요거 한 장만 쓰면 10명, 20명이 그 내용을 써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는 이런 제품을 이런 곳에서 팔고 있고요. 만약에 체험단이 되신다면 이 제품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블로그 쓰실 때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해시태그는 이런 내용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 상세 페이지와 저희 자사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의 작은 레포트 같은 걸 써서 제출을 하시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에코블로그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이런 제품을 이렇게 해서 체험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요게 중요한 건데요, 모집하실 때 좀 뜯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 체험단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어딜 가나 다 똑같은 얘기라서 공통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개념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배송형 체험단, 저희가 물건 보내봐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리뷰 써주세요. 방문형 체험단, 저희 집 음식 맛있어요, 와서 드셔봐 주세요. 지역에 국한돼 있겠죠. 기자단, 물건 보내지도 않을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저희 사이트 와서 저희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저희 대신 기자처럼 뭔가 칼럼을 쓴다거나 이렇게 쓰고 나서 원고료를 좀 받아가시는 방식이에요. 구매형 체험단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달라요. 우리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직접 써보시고 리뷰까지 써주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고마운 고객인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약간 이게 가구매랑 연결고리가 조금 있는데, 체험단 분들이 본인의 돈으로 우리 물건을 샀어요. 배송 받으셨고요, 실제로 써보셨고요, 리뷰도 쓰셨어요, 블로그를. 그럼 이분들이 뭔가 받아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그분들에게 구매하셨던 제품 값을 다시 보내드리고 사례금도 좀 주게 돼요. 이게 플랫폼을 통해서 주든 바로 주든 어쨌든 결론은, 그러면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리뷰 수가 하나 늡니다. 댓글 수가 하나 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누군가 하나 샀다고 플러스 카운팅이 하나가 될 거고요. 사고 나서 만족합니다라고 밑에 리뷰를 하나 달아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물건 살 때 리뷰나 후기들 보시죠. 그런 걸 해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소위 말해 작업이라고 하고요. 가짜 구매라고 해서 가구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비법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요건 한번 고려하시면서 운영하시라고.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운영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의사인 거지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식이 가구매랑 약간 같은 건데요. 결제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보내줬어요. 원래 그럼 거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제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0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인데 시스템 상에서는 거래가 됐다고 인지가 되잖아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뷰, 댓글, 건수 하나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에이 저건 너무하잖아 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작성하는 난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 상세하게 친절하게 가이드라인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우리 제품은요 어떤 제품인데요 이걸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시기 좋을 거예요. 캡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캡처 도구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툴이니까 이건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혹시 크롬을 쓰신다면 이거 파이어샷이라고 이거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화면 말고 좀 스크롤을 내려서 더 아래 단까지 캡처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많이들 써요. 상세 페이지가 좀 긴 편이잖아요. 그런 걸 캡처할 때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생각 있으시면 요걸 써보시면 긴 걸 캡처하기 좋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쓰는 거라서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3명을 모집하겠습니다 했는데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3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선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 중개 플랫폼에서 알아서 선정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요. 질도 중요한데요. 저는 지속적인 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생각해보면요. 블로그는 아무리 위에 갖다 올려놔도요. 시간 지나면 뒤로 물려나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최근 글들을 우선순위로 보여주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맛집이 작년에도 장사를 했어요. 근데 원래 지금 아직도 장사를 하나? 보려면 최근 날짜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 날짜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 아무리 잘 쓴 글도 거의 다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러니 선정을 굳이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된다고 권하고 싶은데요. 선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저희가 약간의 돈을 더 지불하고 선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요. 더 고급 체험단들을 만날 수 있어요. 뭐 소위 말해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든가 아니면 자기 유튜버에 뭐 구독자가 굉장히 많다라든가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약간 비용을 더 지불하고 모집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싸게 많이 할 거냐 비싸게 제대로 할 거냐 뭐 이 차이인데 이거는 광고주분의 마음이신 겁니다. 선정하는 방법이 직접 선정이 있고 자동 선정이 있는데요. 가급적 그냥 두시면 돼요. 자동 선정하시면 됩니다. 괜히 돈 들여서 직접 선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비용이 많아지는데요. 이 비용과 이 비용이 많아지는 건 모집 인원수의 차이인 거지 뭐 수준의 차이는 아니에요. 수준은 이미 초기에 블로그 플랫폼사에서 인플루언서들을 이미 사전에 자신들의 선정 방식으로 선정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왈가왈부할 건 없어요. 그냥 조금 다른 데보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쓰고 싶다 하면 돈을 좀 더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신청이 끝나는 거죠. 신청 끝나고 나면요 이제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집은 2주간 진행됩니다. 모집이 끝나고 나면 누구가 모집을 하신 게 보일 거예요. 모집을 다 하셨으면 이 중에 내가 선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자동으로 선정되어 주실 거예요. 선정이 이 중에 저희가 3명을 모집했다 그랬잖아요. 3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3명의 기초 정보들을 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 제품을 택배를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면 또 2주간 작성을 하시게 되거든요. 2주간 작성 날짜를 다 채우고 나시면 후반부에 확인을 한번 저희가 해주면 됩니다. 이걸 왜 확인하냐면요. 이것도 마감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깜빡하고 못 적고 계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좀 더 해드려야 될 게 있나요? 하고 후반부에 확인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토탈 시간이 약 한 4주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모집하는데 2주, 선정되는 데는 금방, 작성하시는데 2주, 그렇게 해서 총 4주, 한 달간 이 체험단이 진행이 되는데요. 한 달 끝날 때쯤에 되면 연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리뷰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연장을 하셔야 될 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하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두시거나 연장하시는 분들은 체험단 본인들이 직접 플랫폼에 연락해서 확정을 지어 주셔야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마감되었다라고 표시가 나 있네요. 그리고 체험 후기가 3개가 올라와 있고요.
이제 끝났어요. 요때 약간 머리를 쓰셔야죠. 그러면 블로그를 운영할 때 한 달, 글 3개 쓰는데 한 달에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집하시고요. 2주 후에 또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2주 단위로 계속해서 리뷰가 계속 올라오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지치지 않고 새로운 글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럼 2주에 한 번씩 3명씩 선정해서 계속 우리 제품을 써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블로그에 관련 키워드를 치면 우리 제품이 꽤 많이 노출이 돼 있겠죠.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조금 아쉬운 얘기인데요. 보통 작성을 의뢰를 하고 나면 저희가 원했던 그 가이드라인대로 써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미흡하게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요거 좀 누락되신 것 같아요. 이걸 좀 대신 써주세요 라고 체험단에게 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에코블로그에 카톡으로 요청을 하면 에코블로그가 다시 재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이 다시 그 미흡했던 부분을 고쳐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체험단 하나 하려고 이거 하나 얻어가지고 블로그를 썼어요. 그거 썼다고 해서 그거 막 시간 내서 다시 고쳐주고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이미 써주는 걸로 자기는 가치를 다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례금을 지불했다면 더 깨끗하게, 더 깔끔하게, 더 신경 써서 써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블로그는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속적으로, 자주, 꾸준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좀 마음을 약간 너그럽게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쓰고 나면 회사의 직원분이시라면 꼭 이걸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사장님 블로그 체험단 진행했고요. 3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특정 키워드를 몇 개 쳐봤더니 왼쪽에 보이시는 건 우리가 원래 예전에 써놨던 글들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요번에 모집했던 체험단이 썼던 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좌우로 보시는 건 PC와 모바일 버전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자주 보이네요. 나중에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사장님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거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되겠죠. 내가 쇼핑몰 나 혼자 운영하고 나 혼자 체험단 돌리고 하는 게 같으면 생략하시면 돼요. 대신 이 과정은 생략하되 들어가서 보시는 건 꼭 하세요. 특정 키워드를 클릭하셔서 뷰 누르셔서 블로그 창에 요번에 체험단들이 썼던 글들이 좀 자주 올라오는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요걸 하시다 보면 나중에 팁이 몇 가지 생깁니다.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국 돈인데요. 이 중에 쓰다 보면요. 저희 글을 되게 신경 써서 공들여서 잘 써주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DB를 따로 챙겨 놓으세요. 그분들 연락처랑 그런 것들 챙겨놨다가요. 언제 우리가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정말 공격적으로 블로그를 한번 확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될 때 그런 분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일정 부분을 더 페이를 해서 부탁을 제대로 해보시면 더 노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선수를 한 명 확보하는 좋은 팁이 생기는 거고요. 2번째는 결국 또 돈인데요. 블로그 체험단 운영을 한 달 걸려요. 그러면 한 달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텀을 좀 줄이기 위해서 2주 또는 1주로 계속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리뷰가 계속 잘라서 들어오겠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돈을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쓰시는 게 정성스럽지 못하거나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대신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위 노출이 좀 더 잘 되고요. 글을 좀 더 신경 써서 써줘요. 그러면 이걸 어떤 걸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까요? 양동작전이 좋을까요? 어떨 때 보면요. 아주 잘 쓰는 분이 상위 노출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그거 말고요. 적당히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공짜로 이번 주에 에코블로그 모집을 했어요. 그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돈 들여서 레뷰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체험단, 유료 체험단, 일반 체험단, 유료 체험단들 이렇게 건너가면서 운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팁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돈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요. 최소한의 돈을 들여 최대한의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소임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운영에 대해서 꼭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